근데 이게 우리나라는 일단 뭐 유메이드라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게임이 하나 나와서 이제 화제지만 사실 이 트렌드가 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리핀에서는 보니까 이걸 플레이 투 원이라고 하는 게임 장르가 하나 이제 생기면서 네. 그 월급을 대체할 정도로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던데 이게 도대체 어느 정도 벌리길래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뭐 나라에서? 대표적으로는 엑시 인피니티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물고기 3마리 정도가 나와가지고 같이 싸우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이템을 벌고 이런 게임이 하나 있어요. 혹시 자료가 없다면 네. 그래서 이게 보통 뭐 수입이 월급 이상이라고 해요. 거기선 뭐 평균 월급에 비해서 한 1.5배, 1.4배, 1.4배 정도 네,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얼마 정도 금액이에요? 140만 원, 우리 돈으로 14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네, 한 달에. 그러니까 그쪽 뭐 평균 월급이 우리보다 적긴 그렇죠. 하지만 네. 그 정도 벌 수 있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거를 일하는 것을 대신해가지고 네, 하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요. 또 그 외에도 사실 뭐 다양한 게임들이 뭐 많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 네, 이것도 똑같이 뭐 게임 등급 겜등이라고 하는데 게임물 등급위원회라고 하죠. 그것도 줄이나요? 게임 등급심의위원회네요. 네, 이쪽에서 네.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회해서 네, 해야 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기회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거의 이제 공짜로 캐릭터 몇 개 만들어가지고 이걸 키워서 판매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근데 공짜로 하기에는 또 처음에 또 투입 비용이 좀 필요하긴 해요. 1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아, 하더라고요. 100만 원이나. 네네네, 물고기 한 마리 한 게임. 마리가 좀 비싸요. 네. 아. 보통 물고기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또 싸우고 아이템도 벌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처음에 땡등이가 네. 규제를 좀 하는 이유가 있네요. 100만 원 넣어서 140만 원 벌어 간다고 하니까. 그렇죠. 돈 계속 넣고 계속 돈 해야 먹기 되니까 같은 네. 게임인데. 계속 성장도 시켜야 되고 뭐 네. 아이템도 얻어야 되고 이러니까 네. 그렇죠. 하긴 우리나라 들어오면 다들 이제 사무실에서 일 안 하고 옆에다 놓고 이거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물고기 밥 먹이고 그러고 있고. 게임 그래서- 페인들도 많이 등장하고. 네, 저도 사실 그래서 처음에 하고 싶었는데 이걸 100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해봐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렵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되는 걸로 파악이 돼요? 실제로?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한다면 이 게임의 이용 인구나 게임의 뭐 매출 같은 게 좀 잡히는 게 있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일단 안 되다 보니까 제가 그쪽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전체적으로는 네 찾아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유행은 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유행하고 있다. 뭐 조금 어쨌든 시장이 이것도 만들어진 거니까 지켜볼 부분이 있는 거고. 네. 근데 보면 이 트렌드가 뭐 게임이니까 뭔가 신기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전에 있었던 뭐 포켓몬고나 카드 게임 같은 거랑 좀 비슷하게 그 수집해가지고 모으는 거 그 개념에서 못 벗어났다는 느낌도 좀 드는데 네. 이게 그냥 NFT라고 하는 좋은 기술적인 용어에 입혀져서 포장만 잘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런 비판은 없나요? 네, 그런 비판들도 있는데 이게 사실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기존에 있던 수집 방식에 NFT라는 기술의 이름을 덧붙인 거긴 하죠. 근데 이게 또 블록체인 환경에서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 증폭되고 이게 또 현실에서 거래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관심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시장 배경에서 좀 비슷한 게임들의 매출들도 좀 증가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로블록스 많이 아실 거고, 그리고 또 뭐 로블록스가 아주 주가가 또 최근에 매출이 그렇죠. 네, 최근에도 잘 많이 나와서 올랐다고 뛰었고. 하더라고요. 네, 또 샌드박스라고 일본의 소프트뱅크에서 투자한 게임 있잖아요. 그건 뭐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요. 마인크래프트 굉장히 마인크래프트. 비슷해요. 네. 느낌이. 네, 하면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칼싸움도 하고 뭐 퀘스트도 이제 받고 뜨네요. 네. 네, 하는 건데 뭐 저기 있는 뭐 땅도 사고 팔 수 있고 아이템도 사고 팔 수 있고 네, 그렇게 좀 현금화를 할 수 있는 플레이 투 원이죠. 저 안에서 게임을 하고 뭔가 채굴도 하고 네. 그리고 저 이제 가상자산을 투자해가지고 네네네. 돈을 버는. 또 아이템을 만들고 그 아이템을 경매소 같은 데서 거래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돈으로 다시 이렇게 환급이라고 해야 될까요? 환불? 환전? 받을 수 있는 환전. 저는 이제 뭐 이제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람들이 결국 여기에 열광하는 이유는 그 기존에는 내가 이제 어떻게 잘 구축해 놓은 뭐 게임 캐릭터라든지 어떤 뭐 수집한 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게임이 인기가
사그라들게 되면은 완전 이제 버리죠. 그동안의 어떤 그렇죠. 노력들이 완전 사라지는 건데 이 NFT라는 기술을 가지고 이게 내 고유한 어떤 노력이 들어가 있고 이런 걸 인정해주고 어떻게 보면 소유권을 나한테 준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인정해준다는 점에서 또 그 인간의 심리를 또 잘 이용했다 뭐 그런 좀 생각이 좀 들면서 좀 같이 이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향후 사업적인 면에서 가치가 있는 걸로 좀 보이네요. 저는. 맞아요. 네. 양단을 다 잡은 것 같아요. 지금 로블록스 같은 경우도 그 게임을 개발한 사람들이 청소년층에서 이제 주로 이제 미국 청소년들이 만드는데 1000명 정도가 연 한 1억씩은 번다고 해요. 개발만 했는데 그것도 게임도 보면 막 네모진 캐릭터라 단순하잖아요. 저기 근데 로블록스. 네, 그렇고 이제 저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도 또 재미를 얻어가니까 서로가 윈윈하는 구조인데 이 구조를 똑같이 따라한 게 그 더 샌드박스. 네. 거기 같은 경우도 보면 저는 잠깐 찾아보고 국내에 또 접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못했지만 보니까 아이템을 만드는 사람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이템, 맞아요. 뭐 오토바이 아이템, 땅에 올리는 뭐 무슨 카페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가격도 굉장히 비싸서 한 우리 돈으로 한 사람 90만 원, 뭐 100만 원 막 이런 아이템들인데 요거를 NFT라고 해서 당신만의 자산입니다라고 경매를 붙이는 거라 이렇게 보면 개발한 사람도 돈을 벌고 중개하는 사람도 돈 벌고 그걸 가지고 즐기는 사람 이거 가지고 자기 땅 꾸미니까 또 맞아요. 사실 가상 세계에다 부동산 세우는 거야. 땅 세워가지고 여기에 가게 놀러 오세요 하고 게임사도 차리고 이런 거라서 이게 보면 완전히 새로운 이 게임 생태계를 여기 구축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좀 여러 기회들을 만들어주는 산업인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그런 면에서 그렇죠. 열광을 하고 있는 맞아요. 거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옛날 또 다시 리니지 얘기를 하면 리니지 같은 경우에 보면 그냥 일방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돈 써라. 리니지라는 생태계를 내가 만들어놨으니 너네는 그냥 알아서 놀아라. 네. 너네가 뭐 할 건 없고 내가 만든 대로 놀아라. 라고 얘기하는 건데. 공성전 한 번씩 하고. 그렇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오는 게임들을 보면 결국은 내가 만든 판에서 놀지만 너네가 만들 수도 있어. 맞아요. 그리고 너네가 또 거기서 벌 수도 있고 그 번 걸로 또 만들 수도 있어. 그리고 그거 인정해줄게. 인정해줄게. 그리고 그거를 밖으로 빼내서 또 네 현실에도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가능하니까 그게 사람들한테 굉장히 좀 맞아요. 합리적이다. 내가 이걸 하는 이유도 생기고 그냥 게임이라고 폄하할 게 아닌 거죠. 그 안에서 이제 결국 얻는 재화가 약간씩 코인으로 이제 불려져서 뭐야 이렇게 사기 같다는 느낌도 좀 들지만 이게 정말 공용으로 통용된 자산 하나로 통일이 되고 나면 내가 뭐 달러도 바꿀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실제 경제에서 뭐 해외여행 가서도 이거 그냥 바로 교환해 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인 거는 분명해 보여. 근데 또 하나의 걱정은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게임사마다 다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페이스북도 뭐 누구는 이제 주가 방어 목적이다라고 해서 이름 바꾼 거를 비난도 하지만 거기도 이제 메타로 이름 바꾸면서 새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고 게임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만든 플랫폼 안에 있으면 안전해 보이지만 망해버리면 내 자산을 NFT는 아무리 뭐 고유한 거라고 해도 결국 서버에 있는 데이터가 아닌가라는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문제들은 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는 거 개발되고 있는 건가요? 이게 NFT라는 게 뭐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들면은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 전반에 이렇게 있다면은 그게 데이터 자체가 없어지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뭐 특정 서버에만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소실될 가능성은 존재는 하긴 하죠. 그렇죠. 근데 네. 소실될 가능성은 사실 이제는 별로 거의 없다고 보고. 네. 근데 사실 그런 개념 아닐까요? 뭐 아르헨티나 뭐 이제 그 환율이 갑자기 뭐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 자체 화폐 가치에 대한 이제 굉장히 낮아지는. 내가 열심히 개발했는데 이게 정말 쓸모없는 자산이 돼서 그렇죠. 그냥 인플레가 정말 너무 쓰레기가 될 수 그렇지 않을까. 있는 그런 구조의 문제인 거지. 그게 없어지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결국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네요. 중앙 집권화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게 문제인 맞아요. 거죠. 없어지는 건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새로운 디지털이라고 하는 세계가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이게 이 블록체인의 메타버스라는 그 개념 안에서 NFT라는 자산이 형성이 되고 있는 거니까 개념상으로는 뭔가 정말 실물 자산처럼 만들어져 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도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럼 이제 어쨌거나 굉장히 모호한 개념들이 모이고 있어요.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NFT 얘기를 시작을 했지만 그 메타버스 얘기도 꼭 해야 될 수밖에 없고 또 자연스럽게 블록체인 얘기도 나와서 이게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 세계 안에서 NFT를 거래한다라는 게 가상 세계 안에서 그냥 돈을 주고받는 단순한 개념인 건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어떻게 좀 이해해서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메타버스도 그렇고 이 화폐도 그렇고 결국 가상이라는 게 붙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가상을 예전에는 그냥 현실과 가상을 분리해서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현실에서 가상이 서로 약간은 오고 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인정이 된 셈인 거예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가 완전히 없다고 하면 그냥 별개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놀고 마는 건데 이제는 그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저번에도 하면서 이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제가 잘 보고 있는 이제 주먹왕 랄프라는 그 굉장히 그 애니메이션 중에 하나인데 그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그 게임 애들이 중간에 굉장히 플랫폼에 나와서 서로가 오고 가면서 게임을 이동하거든요. 근데 지금 구조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 게임사들이나 메타버스 소위 말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나열해 있고 얘들이 나중에 어느 일정 그 환전소 같은 플랫폼 안에서 서로가 비딩을 해가면서 이게 낫다 높다 해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이게 소위 말 킬러 앱들의 어떤 굉장한 투쟁이겠죠.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지나고 나면 어느 순간 누군가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그런 하나의 공간에서 이것들이 나눠질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최근에 제가 뭐 자료를 보니 어떤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연구한 자료를 보니까 한 2023년 정도까지는 이런 킬러 앱들이 굉장히 투쟁을 벌리다가 춘추전국 시대 그렇죠. 한 2년 정도. 그렇죠. 그리고 한 2년 정도는 그 중에 이제 순위권이 정해져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좀 점령하는 그런 데 나올 것이고 한 2026년 정도 한 뭐 그 정도 되면 이제 소위 말 우리가 얘기하는 뭔가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카카오 같은 그렇죠. 1등 그런 태어났다.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좀 예측들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안 남았네요. 5년밖에 그렇죠. 안 남았네요. 근데 그럼 이게 그동안에 나왔던 뭐 AR이든 VR이든 이런 게 다 혼재가 돼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이걸 써먹는 시대가 찾아온다라는 게 2026년인 거고 그 사이에 좀 이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이 그런 게 있을까요? 좀 어떤 회사들이 여기까지 향해서 가고 있나? 가장 대표적인 게 아무래도 아까 말씀하셨던 페이스북, 현 메타. 메타. 현 메타가 아닐까 싶은데 메타는 그만큼 뭐 사실 메타에서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메타버스라는 그 공간 안에 이제 뭐 소매점들을 이제 드리겠다 좀 이런 말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 가능한지 가능한지 안 한지는 또 앞으로 봐야겠지만 네, 뭔가 약간 피해가 가능합니까? 제가 메타의 대변인이 아니라서 뭐 하지만 뭐 그쪽에서 그렇게 일단 앞으로의 로드맵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뭐 그 안에 뭐 사실 뭐 다양한 업체들이 들어오고 하면은 메타 자체가 그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그 안에서 뭐 다양한 수익들도 창출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메타가 우리로 치면 아까 얘기한 카카오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플랫폼 그렇죠. 하나 플랫폼이 되는 차려놓고 거기에 이제 입점을 하는 대가로 너네가 들어오면 우리가 뭐 서비스 해줄게 이런 식의 구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가요? 네네네. 뭐 그런 면에서는 뭐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근데 보면은 근데 메타가 보니까 그냥 갑자기 메타버스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뭐 오큘러스 가지고 투자를 해가지고 이 시장은 이미 가지고 있고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대화 중에 나왔었던 뭐 게임사들하고 비슷한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네네네. 만든 적이 있더라고요. 근데 보면은 근데 저게 약간 페이스북 특기인 건지 그냥 비스무리하게 가서 흐름 옆에서 타다가 돈 투자해서 약간 시장을 먹어보겠다라는 구상인 건지 이게 정말 인기 있는 플랫폼인지가 아직은 판단이 안 되는 그렇죠. 상황인 거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주가는 의외로 또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는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이 조금 있는 것도 같은데 어떻게 좀 그 뭐 애널리스트들이나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해외 주가 좀 아시나요, 선배? 지금 사실 뭐 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페이스북이 최근에 우리 서학개미들도 많이들 투자들을 한 것처럼 네, 최근에 많이 기대감이 들어갔다고. 컸죠. 증시가 그렇게 이제 물론 뭐 미국 증시나 이런 것들은 계속 오르고 있지만 이게 많이 투자할 곳이 조금은 찾기가 어렵다는 상황에서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많이 장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페이스북의 저런 메타버스 특히나 이제 지금 코인 뭐 여러 가지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특징지어지기 때문에 투자는 당연히 많이 하고 있죠. 현재까지는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 있다라고 좀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사실 저는 저커버그가 하는 말이 그렇게 막 신뢰가 가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이게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판단이 잘 안 서는 다양한 부분이 논란들도 있더라고요. 많고 내부적으로. 일단 뭐 이런 여러 시장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 기업들에 지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에서 이제 시장을 움직이는 것들이 이제 기업들이 판은 깔고 있지만 그 안에서 경제를 일으키는 거는 요즘 주목받고 있는 가상자산들이에요. 네. 가상자산이 뭐 NFT라고 하는 형태의 이런 디지털 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여러 자산들이 지금 나와서 또 굉장히 인기인데,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보죠. 그러니까 아까 NFT가 이제 뭐 대체할 수 없는 자산이라는 면에서 좀 새로운 기술로 이제 등장했다라는 건데, 이게 지금 그림이 하나 떠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어떤 그림일까요? 그림이 하나 떠야 돼. 무슨 그림인지. 상어 그림이 있지 않나요? 샤크비. 네. 네, 여기 보시면 혹시 이 그림들 좀 본 적 있으세요? 처음 봤습니다. 저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왼쪽은 지금 이제 버버리에서 만든 샤크비라고 하는 캐릭터이고 저기에 이제 버버리 로고들을 입혀놨어요. 저게 지금 사실 입체적인데 단면이라서 저렇게 보이는 거고. 보면 또 팔뚝에 이렇게 버버리 적혀 있네요. 맞아요. 저게 그래서 명품 회사들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NFT를 이용한 작품들. 이것도 역시 이제 가격이 좀 천문학적인 수준인 거고 그 옆에 게 이미지가 사실 더 독특해요.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이 NFT 시장이 어떻게 지금 흘러왔는지 사실 역사를 대변하는 캐릭터이긴 한데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거 하나가 막 20억, 30억씩 하는 가격에 낙찰이 되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알고리즘을 따라서 변형된 형태로 이제 개발이 되어온 그런 뭐 비트맵 이미지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하게 이제 복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게 개발한 회사의 역사가 또 담겨져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 플랫폼 안에서 저거를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이제 작품화 시켜온 게 있기 때문에 이게 NFT가 거래가 된다라는 걸 좀 상징하는 이미지 같거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시장들이 저렇게 좀 대표되는 작품들로 좀 유명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옆에 왼쪽에 있는 그 상어 그림은 버버리에서 만들었다라는 스토리가 있고 버버리에서 그 인증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니까 가치를 가지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 그림만 봐서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저 그림이 NFT의 어떤 역사를 설명해 준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걸 NFT로도 보증을 해주고 있으니까 가치가 있는 거고 네. 결국엔 상징 스토리가 NFT가 상징이나 스토리를 좀 보완해주고 있다, 보증해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좀 가치가 있다. 계속 그런 얘기인 것 같네요. 그래서 굉장히 인문학적인 것 같아요. 스토리가 돈이 된다. 그죠. 네. 그렇죠. 일반 미술 작품도 뭐 추상 작품 뭐 바나나를 걸어놔도 사실 뭐 미술품이 되겠죠. 그러니까요. 뭐 뱅크시 같은 경우에는 뭐 순간적으로 그냥 벽화를 그리거나 그걸 복사를 해도 작품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충분히 이것도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 넣었다면 그리고 우리한테 뭔가 파장을 줬다면 그게 곧 작품이 되는 거니까 가치는 있겠죠. 이 시장에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인 거고 사진 하나를 조금 더 보여주세요. 그 테스트라고 써있는 하얀 배경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지금 그림판만 있으면 우리도 NFT를 할 수 있다. 이게 그 장난으로 쓴 게 아니고 이거 진짜로 거래되는 거예요. 얼마에 팔렸을까요? 장난 아니라는 거 보니까 한 1억? 조금 더 써야 돼. 1억 5천? 2억? 이게 3억에 팔렸어요. 와. FTX라고 하는 거래소에서 이 NFT라는 걸 경매할 수 있는 걸 한번 좀 해보겠다 해서 처음으로 그냥 테스트라고 자기들이 이미지를 하나 그린 건데 저게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기네들이 처음 시도하고 누군가 의도한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3억이라는 가치를 줄 만한 작품은 아닌 거잖아요. 어떻게 봐도 그렇죠. 애기들 시켜도 비슷한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뭐 미술 세계는 근데 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뭐 스토리가 막말로 돈이 된다고 진짜. 우리 오늘 왜 이걸 몰랐지 1회에다가 NFT를 입혀서 네네. 나중에 잘 되면 네네. 나중에 잘 되면 이제 1회니까 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수익 분배는 네. 어떻게 되는? 수익 분배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유튜브가 해주겠죠. 멱살을 잡을 여러 가지 상황이 올 것 같아요. 소유권을 주장해야 되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내 얼굴 내놓으라.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아까 호진 기자 얘기한 대로 살 사람이 있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건 저도 저 테스트 쓰고 이제 내놓을 수 있겠지만, 아 그래 너네가
누군지는 모르겠어 살게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까 같은 경우는 아 그런 FTX라고는 거래소가 있으니까 아 거기는 좀 한번 의미가 있겠다. 아니면 이 시장에서 뭐 트위터 잭도 씨가 처음에 트위터 올린 거 그걸로 이제 경매 붙여가지고 한 7, 80억 정도에 팔고 또 타임즈나 뭐 파이낸셜 타임즈 이런 매체들 같은 경우는 이 시장이 뜬대 해서 자기네들이 만든 지면을 떠가지고 그걸로 실제로 경매를 붙여보기도 하고 하는 시장들이 실제로 팔리니까.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아까는 게임사들이나 이 콘텐츠 회사들 얘기를 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자산을 가지고 있는 누구든 그런 뭐 미디어 회사도 될 수 있고 명품 회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의류 회사들은 충분히 해볼 수 있을 법한 시장이 지금 크고 있는 거다라고 좀 보여줄 만한 그런 장면들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시간이 좀 많이 돼서 그냥 후루룩 지나가는데 일단 NFT에 대한 어느 정도의 개념적인 거는 조금 이런 거구나라고 한번 좀 각인을 해볼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래서 이게 이 시간을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한 게 뭐 메타버스도 좋고 NFT도 좋고 뭐 게임도 좋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냐 이걸 조금 이제 가닥을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전체적인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미국이 돈을 확 줄이진 않았기 때문에 돈은 돌고 있고 이게 어디로 가느냐를 잡아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어떤 쪽으로 조금 더 돈이 몰린다. 이렇게 뭐 주식, 암호화폐 아니면 뭐 다른 시장 중에 좀 유명한 시장을 지금 좀 정리해 본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사실 이 부분이 요즘에 투자자분들의 굉장히 고민이죠. 왜냐하면 뭐 아까 말한 대로 일반적으로 뭐 코로나 전이나 뭐 이럴 때 금리가 오르고 내리고 이럴 때는 머니무브라는 게 흔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중 현상이 발생하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없는 상태죠. 그리고 뭐 한때는 증권가에서 뭐 코인이 오르면 뭐 코스닥이 떨어지고 뭐 그런 식의 약간 그렇죠. 상세 작용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암호화폐 떨어지면 주식으로 넘어갔다가 주식 말아먹고 맞아요. 다시 암호화폐로 돌아가는. 근데 사실 지금은 그런 연관관계가 사실 거의 없다고 해도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예전엔 주식하면 망한다 이렇기 때문에 주식이 위험자산이라고 생각을 많이 해서 맞아요. 조금 조심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더 위험한 자산인 코인이 나타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위험해진 거구나. 주식은 안전자산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형태가 있고 내가 만약 설사 그렇죠. 내 주식이 떨어지면 찾아가서 항의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코인은 찾아가서 항할 데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람들이 이거 아니면 저거가 아니라 두 개를 다 같이 갖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더 재밌는 건 이제 미국 주식이나 뭐 옛날에 국내 증시 아니면 미국 증시 아니면 뭐 선진국 증시 뭐 홍콩 뭐 펀드를 대체한다든가. ELS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요즘에는 근데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다 좀 나눠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확실히 사람들이 이제 그 재테크 열풍이 일고 유튜브가 크면서 굉장히 똑똑해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국내 증시도 뭐 주린이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이런 코너를 준비하는 것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는 게 확실히 있고 그렇게 해서 그 주식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떨어졌다고 막 그냥 난리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 삼성이 2년 3년 뒤에 어떻게 변할까를 생각을 다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게도 그게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삼성도 되지만 암호화폐도 할만해라고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 있는 거잖아요. 또 갑자기 최근에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이거 왜 그렇지라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어서 뭐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하나를 선택할 건 아니고 좀 같이 알아보는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아직까지는. 맞습니다. 근데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비트코인 헤이터들 싫어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좀 이거 올랐다고 해도 1억 간다더니 폭락해놓고 또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자산 배분의 목적으로 계속 담아도 되는 그런 시장으로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충분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사실 뭐 개인 투자자분들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기관들에서도 담으려고 하고 있고, 네. 기관이면 국내 기관들도 투자를 국내 하고 있어요. 뭐 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뭐 네, 기업들도 충분히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만큼 넥슨 이전보다는 유명하죠. 넥슨이라든지 이전보다는 훨씬 아무래도 좀 더 이 비트코인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상품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예전에 비해서. 뭐 예전엔 뭐 2017년 뭐 이럴 때는 뭐 거기 투기장이고 뭐 도박장이고 뭐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조금이라도 자산 배분의 포트폴리오로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장 사실 큰 기점 중에 하나가 지난달 22일이었죠. 그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에서 이게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를 승인을 했습니다. 이게 뭐 많은 투자자들은 이제 이전까지는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암호화폐들이 금융자산으로 절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좀 제도권 금융 안으로 들어가는 이정표 중에 하나가 됐다는 식으로 인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SEC 이 미국에서도 이 시장을 인정해줬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건가요? 뭐 자체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뭐 비트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뭐 다양한 자산 운용사라든지 아니면 뭐 많은 투자자들은 아 이거 이런 거 아니냐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 거죠. 제도권 안에 들어간 거 아니냐. 근데 뭐 사실 제도권에 들어갔다고 확언은 하고 있지 않죠. 당연히 SEC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ETF가 이제 예를 들면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한 3-4개 정도가 아예 네. 그 직접적으로 편입이 된 ETF가 있는데 예, 근데 캐나다고. 근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공신력이 있는 건 이제 미국 SEC잖아요. 거기는 이제 원래 그걸 해서 이제 ETF를 하려고 했으나 말한 대로 이제 그걸 얘기한 거죠. 위험하고. 그리고 일단 미공개 정보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이제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그 편입 종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못 하겠고 선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가상자산을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굉장히 호재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거고. 아니 근데 선물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보통 이제 투자를 할 때. 근데 이제 선물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비트코인 자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을 한 단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이제 조심해서 이제 자본시장 바로 여기와 여기 연결해서 이거에 등락에 움직여서 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주식시장이랑 하나의 버퍼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물을 직접 사가지고 시장을 막 개입하는 정도의 영향이 아니라 실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충격을 덜 받게 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이렇게 해주는 그런 그렇죠. 목적도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SEC 입장에서는 해주세요라고 뭐 약간 위에 이제 관리 규제를 더 하시는 윗분들이 또 입법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설득할 만한 그런 역할로 선물 ETF를 좀 봤다 이렇게 좀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근데 이게 정말 기대대로 지금 가격도 사실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더 오르다가 혹시 영향이 좀 부정적으로 온다면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근데 제가 이건 참고만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뭐 자산 운용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근데 뭐 그분이 말씀했던 거는 8,300만 원이 변곡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해요? 근거는 사실 제가 이쪽 업권을 좀 출입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네. 뭐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끼워 맞추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긴 해요. 그래서 뭔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레퍼런스라는 게 특별히 없으니까 사실. 상고하죠 이런 느낌. 뭐 그러니까 뭐 하고 나면은 나중에 뭐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갖다 붙이고 예를 들어서 마스터카드에서 뭐 아태 지역에 있는 뭐 암호화폐 결제를 지원하는 뭐 카드도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미국 하원 의원들이 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해 달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다양한 호재들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는 하는데 사실 정확한 레퍼런스는 이 시장이 누군가가 조작하거나 할 위험은 없는 건가요? 그럼? 최근 조작하기에는 이미 시총이 근데 너무 커서 한 사람이 막 쥐락펴락하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예요? 정확한 자료는 그거는 찾아봐야 한번 될 텐데. 찾아보는 것으로 네. 하고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아주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완전히 배제할 정도의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 시장에 약간 자금들이 몰리는 그런 배경이 될 것도 같은데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데 하나 좀 걱정되는 건 이쪽에서 거래를 해가지고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도록 하겠다라는 거를 약간 간을 보고 있잖아요. 이게 세금을 낸다고 했다가 대선 후보께서는 미룰 수도 있다고 했다가 또 이제 뭐 담론이 아직 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 상황으로도 가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국내에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한 번은 뭐 진짜 팔아야 되거나 아니면 그냥 어쨌거나 안고 가는 상황을 결정해야 될 텐데 이게 실제 이제 얼마씩을 다 투자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시장에 또 영향을 주는 요소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세금을 매긴다는 거는 당연히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상황으로 지금 좀 흘러가는지 좀 정리를 위축이 될 만한 좀 상황이긴 네, 위축이 하죠. 될 만한 상황이죠. 지금 사실 뭐 정치권이라고 하기 굉장히 뭐 이재명 후보라든지 아니면 뭐 민주당, 뭐 국민의힘 뭐 다 해가지고 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 사실 강하긴 합니다. 그쪽으로 흘러가고 네네네. 있어요. 그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사실 요거를 결정하는 건 기획재정부잖아요. 네, 그래서 홍남기 부총리,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다. 뭐 내년부터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어서 이게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그럼 확정되는 시점이 언제쯤?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가 되는 거죠. 1월 1일부터 바로. 네네네. 뭐 연기한다 뭐 그런 소리도 있던데 정해진 거예요. 연기한다는 게 1월 1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인 거고 근데 홍남기 부총리는 아니다 내년부터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 거죠. 아 지금 당이랑 네네. 정부랑 얘기가 네네네. 다르구나. 당정 협의가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당 입장에선 당연히 이게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그렇죠. 있는 네. 컨셉이기 때문에 표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위하는 게 표심 잡기 유리할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또 기재부 입장에서는 또 당연히 세금 세제가 그렇죠.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난 세금이 그것을 들어올 하는 텐데. 거고 그런 상황인 거죠. 업비트가 지금 업비트 회원수가 89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그렇게 많아요. 890만 명이 이번에 지난 10월에 나온 통계예요. 근데 여기서 60%가 2030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540만 명 정도, 540만 표? 네. 정도인데 이거를 쉽게 사실 뭐 앞으로 선거를 앞둔 뭐 당이나 뭐 이런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겠죠. 네. 500만 표를 포기하느냐, 그렇죠. 안 포기하느냐. 네. 약간 소설을 섞으면 그런 정도의 상황이 갈 수도 있는 그렇죠. 거네요. 충분히 예측 가능한 상황인 거죠. 뭐 그래도 세금이 조금 지금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오늘 주제하고 좀 다르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내년에 또 추경 편성할 것도 생각하고 하면은 너무 아까운 카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도 업비트가 이번에 암호화폐 때문에 돈 많이 벌었다고 하던데 실제 매출이 그렇게 뭐 부동산 살 정도로 늘었다면서요? 네, 뭐 상반기에 현금을 굉장히 많이 땡겼죠. 근데 사실 이거 업비트뿐만이 아니라 뭐 빗썸, 뭐 코인원, 뭐 코빗 그리고 지금 이번에 뭐 실명 계좌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뭐 고팍스라든지 그런 다양한 거래소들도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3년 동안 영업 안 해도 충분히 다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어쨌든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들이 그 거래소로 흘러간 자금의 수수료 그쵸. 그걸 번 거니까 그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금 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거기는 당연히 배워. 왜냐하면 사실 그런 말 이제 재미 삼아 예미한 무에서 유를 창출한 거잖아요. 사실 없는 거를 사고 팔아서 강남에 땅을 산 케이스니까 그렇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공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돈이 있는 곳에 그렇죠. 당연히 세금 현금이니까 또. 그래야 뭐 정당성도 확보가 되고 이 시장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좀 늘어날 수도 있을 거고 어쨌거나 편입되는 과정의 진통이라고 좀 보여지기는 해요. 물론 이제 실제 세금이 나가면 얼마 못 벌었는데 떼어가는 느낌일 수도 있어서 아깝겠지만 그리고 또 이야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 과세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 있는데 과세를 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라는 지적들을 업계에서도 하고 전문가들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비트코인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걸 얼마에 샀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뭐 제가 이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거래소에서 산 가격을 안 찍히네. 근데 뭐 해외에서 뭐 가져올 수도 있고 뭐 월렛에 있던 걸 서로 주고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확한 이게 얼마에 취득했는지를 알 수 없는 케이스가 있는데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세금을 얼마로 매길 것이냐 라고 할 때 그래서 이게 할 레퍼런스가 없으니까 하나의 영원으로 해가지고 그 차익 현재가로 해서 입증을 못하면 영원으로 예. 취득을 했다. 내가 5,300만 원에 샀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100원에 주운 코인도 지금 뭐 1,000만 원에 뭐 세금을 내야 되고 뭐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을 만큼 아무튼 인프라가 지금 구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니 근데 내가 완전 초기에 비트코인을 샀으면 모를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 아, 뭐 얼마나 될까라고는 하는데 극단적인 경우 그럴 수도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말이 나오는 게 뭐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국민의 의무인 거고 그럼 국가의 의무는 왜 다 하지 않느냐? 뭐 인프라도 전혀 안 돼 있는데 너네 세금만 거두려고 하느냐라는 얘기들도 전문가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실히 좀 개선이 좀 돼야 될 필요가 보이네요. 이 부분은 어쨌거나 약간의 좀 진통이 계속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지금 뭐 2030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돼야 하는 시점 같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얘기들을 지금 쭉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앞에서 하이브 얘기도 하고 위메이드 얘기도 하고 게임부터 해서 메타버스 NFT까지 쭉 이제 흘러왔는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내용을 넘치게 준비해서 사실 얘기를 다 못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약간 아쉽기도 한데
오늘 첫 시간이라 저희가 어떤 정도의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면 진짜 유익할까라고 고민을 좀 하면서 준비를 했었던 거고, 두 기자가 굉장히 일주일 동안 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희가 요즘 뭐 워낙 이런 시장들이 뜨거우니까 뭐 화제가 되는 것들은 또 준비를 해볼 것이고, 내년 트렌드가 뭐가 될까, 또 다음 주나 뭐 연말까지 이제 좀 뭐가 좀 화제일까라는 것들 좀 알아보고 전해드리는 시간들을 한번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차고 재밌는 경제 이야기 가지고 와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